여러분, 혹시 산군에 대해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백두대간의 깊은 숲길을 걷다 보면 바람결 사이로 전해지는 알 수 없는 기운이 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이 땅을 지켜온 존재의 숨결처럼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분명 살아있는 어떤 울림 말입니다. 오늘은 그 신비로운 기운의 주인, 곧 우리 민족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산군의 흔적을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산군이라 불린 호랑이는 단순한 짐승이 아니라 인간에게는 숭배의 대상이자 두려움의 그림자였습니다. 그 뒤에는 지금도 쉽게 풀리지 않는 수많은 전설이 남아있지요. 이제 호랑이가 남긴 호식충의 비밀과 창귀의 괴이한 그림자로 발걸음을 옮겨가 보겠습니다. 옛날 깊은 산골 마을에 늙은 어머니를 모시고 애들과 오손도손 사는 가난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남편은 어느 날 앞마을로 일을 보러 간다며 떠났지만 며칠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수소문에 보아도 그의 행적은 묘연했고 사람들은 점점 불안에 휩싸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보름밤, 달빛이 산허리를 은빛으로 물들이고 마을은 고요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초가집 안에서 노모와 아내는 걱정 속에 잠들었는데 그때 여보, 낯익은 남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잠결인가 싶었지만 곧 또렷하게 다시 들려왔습니다. 여보. 아내는 눈물을 머금고 문을 열 준비를 하려 했습니다. 그 순간 노모가 손을 뻗어 며느리의 입을 막으며 속삭였습니다. 대답하지 말아라. 나가면 안 된다. 목소리는 세 번째로 더욱 애절하게 들려왔습니다. 여보. 아내는 가슴이 미어지듯 울컥하여 나가려 했지만 노모의 손길은 더욱 단단히 그녀를 붙잡았습니다. 한참이 지나자 그 목소리는 다시는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아침이 되자 집 밖에는 커다란 발자국과 핏자국, 그리고 산짐승의 흔적이 선명히 남아 있었습니다. 노모는 땅을 치며 통곡했습니다. 그것은 호랑이 짓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이죠. 마을 사람들이 모여 수색한 끝에 발견한 것은 남편의 찢겨진 옷가지와 육신의 일부뿐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시신을 수습해 불태우고 넋을 달래기 위해 돌무더기를 쌓았습니다. 그리고 맨 위에는 시루를 얹고 구멍에는 물레바늘을 꽂았습니다. 그것은 다시는 혼령이 빠져나와 창귀가 되지 못하게 가두는 의식이었죠. 돌무더기는 무덤이자 봉인이 되었고 시루와 물레바늘은 창귀의 길을 막는 자물쇠가 되었습니다. 그날 밤, 만약 아내가 그 부름에 대답하며 문을 열고 나갔다면 남편의 원혼에 홀려 곧장 산속으로 끌려가 또 다른 호랑이의 제물이 되었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해지는 말이 있습니다. 창귀는 가장 가까운 가족의 이름을 3번 부른다고 합니다. 3번 불렀을 때 대답하면 그 즉시 따라 나서게 되고 곧 호랑이의 먹이가 되어버립니다. 하지만 3번 불러도 대답이 없으면 창귀는 더는 힘을 쓰지 못하고 돌아간다고 하지요. 그래서 호환이 잦은 지역에서는 밤에 누군가 문 밖에서 이름을 부르면 반드시 4번까지 기다린 후에 대답하는 풍습이 생겨났습니다. 그것은 곧 살아남기 위한 지혜이자 산군과 창귀의 공포가 남긴 민속의 흔적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전설이 아니라 인간이 호랑이와 산의 신비로운 힘 앞에서 얼마나 두려움과 경외 속에 살았는지를 잘 보여주는 기록입니다. 창귀는 단순한 귀신이 아니라 호랑이와 산군의 권위가 빚어낸 원혼의 그림자이기도 했던 것이지요. 여기서 등장하는 것이 호식충입니다. 호식충은 말 그대로 호랑이에게 잡아먹힌 사람의 무덤을 뜻합니다.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우리 한반도의 산과 들에는 호랑이가 널리 서식하였고 실제로 민가와 가까운 곳까지 출몰하여 사람을 해치곤 했습니다. 이로 인해 사람들은 호랑이의 습격으로 죽은 이들을 특별히 구분하여 호식충이라 불렀습니다. 호식충은 단순한 무덤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호랑이에 대한 공포와 경외심을 일깨우는 상징적인 장소가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앞을 지날 때마다 제를 지내거나 돌을 하나씩 얹으며 넋을 위로하는 풍습을 이어오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면 호식충의 기록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조선왕조실록에는 호랑이가 백성들을 해쳐 사회 문제로 번진 사례가 자주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종실록, 숙종실록, 영조실록 등에는 지방관리들이 호환을 근절하기 위해 포수와 군사를 동원해 호랑이를 사냥했다는 기록이 수차례 등장합니다. 승정원일기에서도 호환 사건이 빈번히 등장하며 어떤 경우에는 지방의 수령이 직접 나서서
호랑이를 잡지 못하면 관직을 위태롭게 하기도 했습니다. 민속지에 따르면 호식충은 사람뿐 아니라 가축이 희생된 경우에도 남겨뒀으며 이러한 무덤은 산신에게 바쳐진 제물처럼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호식충은 호랑이가 많이 출몰했던 한반도 전역에 걸쳐 분포했으나 특히 호랑이 서식지가 넓었던 산악지대와 강원도, 함경도, 경상도, 전라도의 산맥 부근에 집중되어 전해집니다. 이 지역은 호랑이의 본거지였으며 이곳에서 호식충 관련 기록이 많이 발견됩니다. 강원도의 깊은 산골에는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들을 셋 낳아야 가문이 이어진다. 그 속에는 기묘한 운명이 숨어 있습니다. 첫째 아들은 세속을 떠나 스님이 되어 산으로 들어가고, 둘째 아들은 산군의 제물이 되어 호랑이의 입에 사라지며, 셋째 아들만이 가까스로 남아 집안을 잇는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이를 단순한 미신이라 여겼지만 마을의 노인들은 고개를 저으며 속삭였습니다. 산은 한 집안에서 모두를 허락하지 않는다. 반드시 하나는 산에게 바쳐야 한다. 일제강점기까지도 호랑이는 한반도 전역에 존재했으며 일본인들이 조선총독부 차원에서 대대적으로 포획 사업을 벌이기 전까지 호식충의 전승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렇다면 호식충의 상징성을 한번 짚어볼까요? 호식충은 단순히 비극적인 죽음을 넘어 인간이 자연 앞에서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 동시에 그 자연을 신성하게 모셔야 한다는 인식이 공존하는 민족적 기억의 흔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호식충 앞에서 제를 지내거나 그 무덤을 두려움 섞인 경외심으로 바라본 것은 곧 산군, 즉 산의 주재자인 호랑이에 대한 숭배와 맞닿아 있습니다. 이제 그 산군의 시대도 막을 내리기 시작합니다. 보름밤 창규의 부름이 사라진 뒤 마을의 공포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호환이 잦아지자 조선 조정은 더 이상 개별 마을의 장정과 무속 이례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때 등장한 것이 바로 차쿠갑사였습니다. 차쿠갑사는 문자 그대로 호랑이를 잡는 갑옷입은 병사라는 뜻으로 지역 군현 단위에서 선발한정의 사수와 사냥꾼을 묶어 호환구제 임무에 투입하였습니다. 조선 전기부터 후기에 이르기까지 조선왕조실록과 승정원일기에는 호환이 극심하니 포수와 군사를 모아 사냥하라, 수령이 해수를 방치했다는 식의 기록이 반복해서 나타납니다. 구성은 대체로 관포수와 지방군사, 그리고 함정과 올가미, 창, 화승총을 다루는 사수로 이루어졌습니다. 산세가 급한 곳에서는 유인 미끼와 웅덩이, 함정을 설치하고 흔적을 쫓아 능선으로 몰아 끝사냥을 시도하는 방식이 흔했습니다. 이와 함께 민간 호랑이 포수들이 각지에서 명성을 떨쳤습니다. 특히 백두대간을 따라 강원함경의 깊은 산, 지리, 소백, 태백산 등지에서 활동한 포수들의 사냥담은 야담과 신문 등의 기사로 남았죠. 호랑이 사냥은 생업이자 명이었고 마을을 구했다는 영웅서사가 덧붙곤 했지요. 일제강점기에는 산군과의 충돌이 더욱 급증했고, 그리고 가속된 소멸이 이어집니다. 무기 회수와 총포 단속이 시행되면서 초기에는 민간의 자위수단이 약화되었습니다. 그 여파로 인간과 호랑이 충돌이 일시적으로 늘었다는 보고가 지방신문과 총독부 문서에 남습니다. 고지어 총독부는 해수구제 사업을 체계화합니다. 포상금제도와 조직적 수색사냥이 결합되었고 호랑이, 표범, 늑대 등 대형 포식자에 대한 포획이 급증합니다. 여기에 값비싼 호피수요, 약재, 장식품의 시장 가치, 그리고 영웅심리가 겹치며 사냥 압력은 더 거세졌습니다. 동시기에 벌어진 산림 벌채와 서식지 파괴까지 겹치자 한반도의 호랑이는 20세기 전반을 고비로 급격히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남한에서는 1920년대 이후 야생 호랑이의 공식적 포획, 목격 기록이 급감하며 사실상 멸종 상태로 접어듭니다. 북부 산악지대에서도 중반 이후 기록이 드물어지고 결국 학계는 한반도 호랑이를 지역적으로 멸절한 사례로 평가합니다. 오늘날 야생 호랑이는 사라졌지만 백두대간의 그늘진 능선을 걷다 보면 여전히 이 땅이 한때 산군의 왕도가 아니었는가 하는 기운이 스며 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는 창규의 전설도 남아있지요. 밤중에 문 밖에서 이름을 3번 부르면 대답하지 말 것, 4번을 채워서야 응할 것. 호안의 땅에서 전해진 살아남기의 지혜 말입니다. 여러분도 산에서 야영하실 때는 누군가 부르면 꼭 4번째까지 기다렸다가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창규가 달빛 아래 당신을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니까요.